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이 1월 3일인데요. 작년 이제 2022년 한 해가 끝났기 때문에 2023년 글로벌 리츠 시장을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실 이시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 파트의 박준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리츠 시장 전반적으로 우울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우울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몇 가지 이슈를 다뤘었는데 일단 박 팀장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연간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달라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작년? 우선 가장 먼저 우울하다고 말씀하신 게 결국 수익률 때문인데요. 수익률이 글로벌로 따져보면은 한 마이너스 24% 정도가 빠졌어요. 네네네. 미국이 글로벌이랑 비슷하게 빠졌고, 그 어떤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나리츠 푸찌 네.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가 네. 빠졌고요. 네. 그리고 그 영국이나 이제 독일, 이렇게 유럽 국가들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쟁이 발발한 데 가까이 있는 인접 국가에서는 더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 금리를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유일하게 가장 좀 선방한 국가인데 네네. 우리나라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리츠가 마이너스 한 25% 가까이 빠져서 그렇죠. 사실 보통 리츠를 투자하시면서 리츠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리턴을 줄 것이야 이런 기대감이 많은데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을 많이 안겨드리는 한 해였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기준으로 해도 한 해 네. 가장 많이 빠진 해 아니었나요, 작년에? 리먼 때 거의 그때는 부동산발 위기였기 네, 때문에 네. 그때가 마이너스 50%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 그 이후로는 연간으로 끊어봤을 때 음. 한 번도 두 자릿수 이제 이상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적은 없는데 가장 많이 빠진 해였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도 그러진 않았어요. 네, 맞죠? 그때도 상반기엔 많이 네. 빠졌었는데 네. 하반기에 반등을 시작하면서 연간으로 끊어보면 두 자릿수까지는 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반대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요.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올해가 정말 힘들었죠. 결국은 이게 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금리 인상되면 리츠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좋다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닙니다. 금리 인상될 때 리츠가 좋은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희도 예상 못했던 것들, 시장에서는 예상 못했던 것들이 금리가 이렇게 빠른 시기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줄 몰랐어요. 그렇죠. 연초에 이제 보면 미국 리츠 옆에 나리츠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 인상계 리츠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네. 봤을 때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 이런 보고서가 계속 많이 나왔었고 또 이제 AEW 같은 어떤 리츠 펀드 매니저 유명한 펀드 매니저도 그런 보고서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깊고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겠죠. 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이 위기를 찾아보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인데요. 그때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했었는데 반대적으로 이제 금리를 상승했던 시기가 2015년도 말부터 처음으로 금리를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15년, 16년, 2017년도까지 금리를 그러면 3년 동안 얼마큼 올렸냐고 했을 때 2% 중반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에 제로금리에서 작년에만 4.5%까지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이전 위기 회복 기간에 3년 동안에 올렸던 것보다 1년 동안에 훨씬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쵸.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이 리츠가 낼 수 있는 이익 수익률과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됐죠. 그런 면에서 이제 리츠의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금리는 아마 올해도 사실은 당분간 이제 계속 변수가 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SPI 기고자들한테 지난주에 이제 연말 맞아가지고 이제 올해 키워드 좀 꼽아달라고 했더니 금리가 제일 큰 어떤 이슈더라고요. 여전히 아직도 이제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고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 중에 그 리츠의 이익 수익률과 금리가 역전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리츠가 낼 수 있는 이익 수익률이 예를 들어 4% 정도라고 하면은 이전에 금리가 2, 4%, 3%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금리가 4%보다 더 올라오다 보니까 보통은 이게 다 금리가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무위험 수익률이거든요. 그거보다는 리츠의 수익률 자체가 높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서 이게 조정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미 주가가 하락해서 이익 수익률이 그 금리보다는 다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정도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않는다면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시장에서 조금 더 뭐랄까 요새는 행보회로 네네. 돌린다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네. 오히려 이제 피봇이라고 이 금리가 내려와줘서 오히려 리츠의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좀 기대하는 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이 연초만 해도 이제 리츠의 수익률과 어떤 금리의 스프레드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양호했는데 그게 또 순식간에 역전됐었고 네. 지금 또 조정이 됐는데 또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서두에 이제 리츠가 정말로 이제 역사적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모 기관 투자자 저희가 기고를 받아 보니까 또 이제 내년에는 아니 올해죠. 네. 사실은 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사실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이라서 이건 누구도 맞출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조금 더 뭐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조금 더 그래도 뭐랄까요 부정적인 베어 케이스 시나리오를 좀 더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리츠의 주가는 금리 상승을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다만 저는 뭐 금리가 지금부터 이제 내려와 준다면 더 좋겠지만은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속 제가 경기 침체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는 네네네.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조한 회사들이 그런 리츠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는 것도 많고 또 이게 변수들이 되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으로 상존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올해 뭐 사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네. 되게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코멘트 하나 해주셨는데 네. 금리 인상이 올해 1단락 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사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던 그 와중에 이제 작년이죠.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던 것은 미국의 집값이었어요. 집값이 빠지는 게 리츠한테는 좋은 네네네.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다녔는데 사실 반대 같잖아요. 집값이라는 게 부동산이고 네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지 리츠한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의 현재 특수한 상황에서는 집값이 빠지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의 연준이 금리를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라고 했을 때 결국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많이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통 물가가 그럼 왜 올랐냐고 했을 때 뭐 이유는 네. 여러 가지인데 네네. 첫 번째로는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좀 악화되었었죠. 네네. 근데 두 번째로는 소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공급망 자체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공급망이 다시 공급이 잘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주목하고 있던 게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사실 최근 2년 동안에 집값이 굉장히 더 가파른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어느 국가든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른 것은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원하지 않습니다. 완만하게 상승하는 걸 원하죠. 그런 면에서 미국 집값이 작년 10월 정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연초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 효과가 이제 작년 하반기 정도에 미국 집값이 빠지면서 정말 이제 실물 경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이제 시차를 두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썼던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네네.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면 계속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저는 그런 지표를 미국 집값에서 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오히려 이제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더 이상 여기서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금리에 대한 코멘트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작년에 보면 이게 제가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을 정리하다 봤는데 이제 보면 그동안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어떤 리츠 시총 순위가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또 보면 이제 전통적인 섹터 오피스라는 리테일은 많이 부진하고 네. 어떤 소위 말하는 성장형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물류 센터 뭐 이런 쪽에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네. 쪽이 주가 많이 뛰었는데 또 작년 한 해 동안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인지 네. 또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작년은 뭐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리테일은 투자자들의 생각보다 소비가 굉장히 견조했기 때문에 리테일이 네. 괜찮았습니다. 네. 오히려 수익률을 선방한 측면이 있고요. 오피스는 저도 좀 예측이 빗나갔는데 상반기에 사람들이 좀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할 거다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오피스는 작년에 가장 부진한 섹터였고요. 맞아요. 저희가 아마 몇 개월 전에 네. 이제 팀장님이 같이 이제 오피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제 견조하게 보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연말에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네. 뭐 계속 안 좋아졌던 뭐 투매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네. 오피스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네. 또 보면 이제 SL 그린이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연간 전망을 했는데 네.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네네. 네. 특히 뉴욕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앞으로도 공급은 아직도 이제 준공되는 자산들이 네. 나올 텐데 네. 실제 수요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면서 공실률이 더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네네. 컨세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좋지 않다. 펀더멘탈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성장형 리츠들 아까 말씀 주셨는데 뭐 물류센터나 뭐 데이터 센터나 통신타워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냈던 그쵸. 그런 섹터입니다. 네, 작년도엔 더 어려웠고요. 뭐 이유는 뭐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보다 성장주들이 많이 들어있는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쵸. 네. 그거랑 좀 같은 이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상승하는데 저희가 보통 채권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긴 종목들이 더 금리에 민감하다고 하거든요. 성장형 리츠들은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에 있는 수익들을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드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센터나 뭐 통신타워 같은 경우에 일드 수준이 3% 이하의 수준에 그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의 역전폭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좀 하락세를 더 크게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미국 리츠 시장과 이제 싱가포르 리츠 시장 완전 이제 차이점이기도 한데 네. 그게 좀 많이 바뀐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잠깐 그 얘기 해보죠. 저희도 이제 정리하면 보니까 작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볼 수 있는 게 이 IPO 있잖아요. 기업 네. 공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1년 이후에 20년 만에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아, 네네. 네. 일본도 없었고요. 물론 일본은 최근에 IPO가 많이 없긴 한데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개 있었거든 그래도. 근데 올해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국도 원래는 이제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3개에 거쳤고요. 네. 결국 이게 리츠 시장 얼마나 안 좋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뭐 IPO라는 게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큰 틀을 좀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 상장되어 있지 않았던 비상장 기업이 상장 시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기존에 비슷했던 유형의 기업들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받을 때는 IPO도 많아요. 맞아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기존 주주한테 그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상장을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다고 하면은 나 역시 새로 상장하는 리츠 역시 좀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자본시장을 리츠 IPO하는 입장에서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작년은 굉장히 좀 나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할 이유가 없죠. 이제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그렇게 이제 주가 많이 떨어진 리츠도 있는데 굳이 이제 IPO 들어가서 네. 비싼 가격에 살 이유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한국도 IPO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프리 IPO 진행이 됐지만 사실 투자자 고민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리츠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산 가치 대비 많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리츠를 이제 M&A 하거나 인수해서 상장 폐지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리츠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네. 투자할 수 있는 그 리츠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약간 볼멘 소리까지 하시던데 싱가포르 투자청, 뭐 블랙스톤, 브룩필드 이런 어떤 큰 이제 기관 투자자 대규모 사모 펀드들이 리츠를 상당히 많이 사들였고 현금으로 사들여서 이제 상장 폐지까지 해버렸죠. 네. 이것도 주요한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실물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기관이나 그런 전문 투자자들이 더 그런 것들을 다 와닿고 있는 것 같아요. 실물에서는 아직까지 가격이 거래하려고 하면은 견조한 편인데 그렇죠. 상장된 리츠는 이게 20%, 30% 이상 빠지다 보니까 그 괴리도가 굉장히 커서 이 상장된 리츠를 사게 되면은 오히려 실물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차익 매매 기회가 있다 이렇게 더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그런 거래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장된 리츠만을 다루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장된 리츠를 이제 매입할 때 공개 오퍼를 하게 되면은 그 공개된 가격에 바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재작년인가요? 일본에서 인베스코 J 리츠, J 오피스 리츠 그거 이제 그 스타우트 캐피탈이 이제 공개 매수하면서 이제 적대적 M&A를 하려고 하는데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었죠. 저희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이런 거를 사게 되는 거는
상승한 거 하더라도 충분히 아직까지도 이제 버퍼가 룸이 있다. 남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싸다고 볼 수 있다. 좀 그런 논리로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결국 예전에 보면 이제 한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M&A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M&A 투자하는 어떤 리츠 이 펀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던 운용사들도 있었죠, 사실은. 네. 네, 이게 아까 뭐 사실은 근데 글로벌 큰 손들을 보면 그 전략은 되게 이제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GIC가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스토어 캐피탈 샀죠. 네, 스토어 스토어 캐피탈 샀는데 이 넷리스 리츠인데 이 유명한 리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런 버핏이 네. 이제 유일하게 투자한 리츠로 유명했고 네. 또 이제 상당히 이제 뭐 탄탄한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었는데 또 이 싱가포르 투자청이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 풍부한 현금으로 다 사면서 네. 포트폴리오의 어떤 빈 자리를 메우는 약간 네. 그런 전략을 폈었고 이 블랙스톤이 인수한 리츠들도 보면 이제 아메리칸 캠퍼스 커뮤니티라고 네. 이제 스튜던트 하우징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리츠 그리고 뭐 임대주택은 없었던 것 같죠. 네,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리츠를 인수했고 또 브루필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네. 오피스 리츠들 네. 많이 인수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되게 메가 펀드를 활용해서 대규모 자금을 활용해 되게 현명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상장 리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원하는 물건들을 다 살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굉장히 기회가 제한돼 있고 경쟁도가 이제 높은데 상장된 리츠로서 거의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죄송합니다.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정리해 주신 마지막에 어찌 보면 아주 저렴해진 리츠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해요. 정말로 네. 리츠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버는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주고 있지만 네네. 미국은 배당 성향이 뭐 평균적으로 하면 70% 정도고 리츠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배당 수익률보다는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냐 PFFO 밸류에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네. 네, 기존에 18배 정도가 이제 평균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 평균 수준보다 더 내려와서 15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네네. 더 기존 평균보다 이제 더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격이 좀 더 싸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좀 다양한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측면은 기준 금리 대비해서 아니면 시장의 국채 수익률 대비해서도 리츠가 만들어내는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고 따져볼 수 있는데 거기도 원래 평균적으로는 기준금리 대비해서 한 100bp 정도는 이상에서 배당 수익률이 더 높게 거래되는 게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아직은 금리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배당 수익률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아직까지는 좀 좁은 형태예요. 그 시장은 뭐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하락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또 굉장히 20-30%싼 영역에 거래되고 있어서 네. 좀 많은 지표들에서 그래도 좀 더 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들이 더 많다. 아무래도 이제 리츠 펀드 매니저답게 네. 좀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 네. 네, 뭐 사실은 이제 긍정적으로 또 봐야 또 어떤 기회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올해도 상당히 터프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낙관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투자는 낙관적인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봐야 되는 면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금리가 뭐 피봇이 돼서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거기까지 가더라도 금리가 이제 내려가려면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엇갈리는 변수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죽어야 사는 그런 논리라서 굉장히 금리 하락이 되려면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굉장히 뭐 장기로 임차가 되어 있다던가 임차인이 굉장히 꾸준하다던가 수요가 굉장히 뒷받침된다던가 이렇게 펀더멘탈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 펀더멘탈이 분명히 훼손되는 그런 섹터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올해도 선별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덕분에 이제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던 것 같고요. 이제 올해도 아마 이제 저희 사실은 또 변동성이 크다 보면 이제 이
투자를 하는 쪽이라 뭔가 써야 되는 입장, 리서치를 해야 되는 되게 바빠지는 해가 아, 같기도 해요. 네, 올해도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